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격 현실 대한민국 공산화, 김일성 대남 비밀 교시대로 현실화, 김일성의 9가지 공산 전략.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핵심 사항이 있죠. 2년 전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한 이후에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며 북괴와 뜻을 같이 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 끝까지 협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죠. 작년 자유총연맹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생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죠. 또한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서도 대한민국 곳곳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충격 현실 대한민국 공산화, 다시 보는 김일성의 대남 비밀 교시. 요즘 대한민국이 거의 공산화 됐다는 심각한 걱정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부분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세력보다 반대하고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공산화는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것은 충격 현실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필자는 이를 북한의 공작이라는 시각에서 보려고 합니다. 김일성이 생전에 내린 비밀 교시에 따라 대남 적화 전술이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일성이 내린 비밀 교시 중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시는 지난 76년 귀순한 김용규 씨가 작성한 자료 중 일부. 이 내용은 지난 2004년 대1 대남 공작 충격의 신진실이란 제목의 책으로 일본에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은 1968년 7월 8일 노동당 3호 청사 부장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합니다. 동무들은 우리 당의 전략, 전술적 문제들에 대해서 공개할 것과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 공개해서는 안 될 것과 공개해도 무방한 것들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전략, 전술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곧 군사 행동에서 작전 기밀을 누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혁명에서 패배를 자초하는 관건적인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우리 당의 남조선의 민족 자본가와 분홍, 종교인들을 일시적인 전술적 동맹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누가 우리하고 손을 잡겠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볼 때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이렇게 위태롭게 된 것도 바로 김일성이 이 같은 전략적 동맹이란 통일 전선 공작이 그대로 관철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김일성은 대남 정세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1974년 4월 대남 공작 담당 요원들과의 담화 내용을 봅시다. 그는 우리는 조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2번 놓쳤다. 6.25와 4.19가 그것인데 6.25 때는 박헌영의 허위 보고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4.19 당시에는 연락부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해서 놓쳐버렸다. 그때 내가 함경도 지방에서 현지 지도하던 도중에 4.19가 터졌다는 보고를 받고 평양으로 달려올 정도로 연락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한번 4.19와 같은 좋은 기회가 다가오면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중 동원을 통한 혼란 조성, 그 후 결정적 공약의 시점을 모색하려는 김일성의
그도가 읽혀집니다. 땅굴에 대한 집착을 볼 수 있는 비밀 교시도 있습니다. 1968년 1월 당 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김일성은 말합니다.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방어전과 함께 적후 중심에 제2전선을 형성하고 배후를 강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보, 여단, 주력 부대가 삽시의 중심으로 침투할 수 있는 땅굴을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 경보, 여단은 배후를 강타하여 적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주나 동두천에 있는 미군 기지를 하나 포위하고 미군 부대를 인질로 잡아두는 작전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김일성은 말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지하당 공작, 통일전선 공작, 상층 공작, 노동계 침투, 국군 와해 공작, 법정 옥중투쟁, 문해 공작, 교포 해외 공작 등입니다. 김일성의 9가지 공산 전략. 첫 번째, 상층 공작. 김일성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5.16으로 폭삭망한 사람이 많다. 이들 모두가 박정희 정권에 이를 갈고 있다. 그 중에는 정치인들도 구관료도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들도 많다. 김정태, 1968년 검거된 북한의 대남 지하당 조직 통일혁명당의 주범 김정태와 같이 우리하고 선이 닿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문제는 우리 혁명가들이 대담하게 접근해서 좋은 대상을 물색해야 한다. 김정태와 같은 사람 서너 명만 잡게 된다면 남조선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그것도 조국 통일의 대사변을 맞이하는 것도 시간 문제이다. 1969년 12월 대남 담당 요원들과의 김일성 담화. 두 번째, 고시공작.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한다. 10명을 준비시켜서 1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 1973년 4월 대남 공작 담당 요원들과의 담화. 세 번째, 종교 공작.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남조선에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것이 교회이다. 교회에는 이력서, 보증서 없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성경책 하나 옆에 끼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헌금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신임 받을 수 있다. 신임을 받은 이후 비위를 맞춰가며 미끼를 잘 던지면 남조선 신부들과 목사들도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다. 1974년 4월 대남 공작 담당 요원들과의 담화. 네 번째, 지식인 공작.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남조선에 내려가서 지식인의 탈을 쓰고 박혀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노동자, 농민 10명, 20명 포섭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학생, 지식인 하나 잡는 것이 월척을 낚는 것이다. 남조선에는 흔한 것이 교수, 박사이다. 춥고 배고픈 박사들에게 프로젝트를 하나 따주는 형식을 취한다면 그들을 얼마든지 끌어당길 수 있다. 1974년 4월 김일성 담화. 다섯째, 노동계 공작. 학생, 지식인들의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된다. 혁명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노동자 속에 깊이 파고들어가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투쟁을 통해 부단히 단련시켜야 한다. 그래야 결정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전태일의 분신 자살 얼마나 좋은 선동 자료인가. 이 사건을 계기로 전태일을 영웅으로 만들고 추모, 사업회도 가지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해야 한다. 1976년 4월 담화. 여섯째, 국군 와해 공작.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948년 여순 군인 폭동과 표무원 강태무 대대 의고 입북 사건 1949년 5월 발생. 입북 사건은 좋은 경험이다. 괴뢰군의 와해 전취 공작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주목해야 할 대상은 중하층 장교들이다. 이들 중에는 직위 불만자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이 비육사 출신이며 또 육사 출신 가운데서도 경상도 출신에 밀리어 소외감을 갖고 있는 타 지역 출신 장교들이 있다. 1968년 1월. 일곱 번째, 국군 와해 공작. 윤이병의 양심 선언으로 보안사령부가 쑥대밭이 되고 괴뢰 군부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흔들거리고 있다. 양심선언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킨다. 남조선 군대를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병사들과 중하층 장교들을 포섭, 쟁취하는 공작과 필요한 시기에 탈영, 항명, 하극상, 양심선언 같은 각종 형태의 투쟁을 조직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위문사 진상규명 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여 군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군부 상층을 압박해야 한다. 1990년 대남 담당 요원들과의 김일성 담화. 여덟 번째, 문해 공작.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하당 조직들은 남조선 작가, 예술인들이 사실주의에 구애되지 않고 대담하게 혁명적 기교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줘야 한다. 그리고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이 잘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당 조직들이 책임지고 팔아주고 대대적으로 뿌려줘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더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돈 드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대담하게 일 벌여야 한다.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투쟁에 동원할 수만 있다면 억만금이 들어도 해야 한다. 영화나 소설 같은 작품을 창작하는 것도 남조선 작가들에게 맡겨주면 안 된다. 장편 소설을 하나 쓰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우리 작가와 예술인들을 많이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책도 남조선에서 찍은 것처럼 출판사와 작가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만들어서 남조선으로 보내줘야 한다. 1976년 8월 김일성 담화. 아홉 번째, 교포 공작.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고향을 등지고 이민을 갔겠나. 이민 교포 중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현 정권에 이를 갈고 있다. 이런 교포들을 잘 포섭해서 묶고 세우기만 한다면 강력한 혁명 역량으로 자랄 수 있다. 해외 교포들 속에서 조직을 결성할 때도 북과 연계되지 않고 교포들 자체로 묶은 조직인 것처럼 명칭을 잘 위장해야 한다. 1976년 2월 김일성 담화. 이 김일성의 대남 비밀 교신은 현 시점에서 상당 부분 현실화됐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과학 분야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상 현상과 갈등이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충격적으로 놀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긴 한숨이 나옵니다. 이제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 온 국민이 새롭게 경계에 큰 눈을 뜨고
공론화하여야 합니다. 국민과 육해공군 장병들이 합심하여 철저한 경계로 만단의 대비, 철경만대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